모든 김포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의 가정 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4년 김포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에 참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김포를 위해 많은 일을 이루어왔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고 추진해 왔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청와대 등 당정청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 왔고 당초 미반영됐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사업으로 반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신속한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김포 시민 서명 운동에 나섰으며 김포의 교통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려냈습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5호선 김포 연장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김포의 교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타 면제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관소위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연내 발표라던 5호선 연장 노선안 발표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포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무천히 저버린 채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노선을 확정하고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2024년이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사정 IC 무료화와 올림픽대로 BTX의 행주대교 당산역 구간 도입을 계획에 반영했고 계양 강화고속도로 김포 골드라인 정차를 위한 국비 확보와 버스 정차 등 김포의 교통대란을 해소할 대책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왔습니다. 전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수차례 만나 김포의 과밀학급 문제를 알렸고 이런 노력 끝에 향산 초중 분리 중학교 신설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장기 운영 중학군 중학교 신설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앞 전선 지중화 및 통학로 안전 개선, 학교 급식 물류 지원센터 건립 등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썼습니다. 찾아가고 싶은 도시 김포를 위한 계양천도 꽃길 조성을 위한 특별 후금 확보, 전호 다목적 구장 조성, 라베니체 및 걸포 중앙공원 야간 경관 조명, 사호동을 비롯한 어린이 물놀이 시설,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풍무동 청소년 문화의 집, 체육문화센터, 장기금빛 체육센터 건립 등 지역의 문화, 예술, 체육시설 확충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과를 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 무엇 하나 쉽게 얻어낸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김포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정치력을 통한 꾸준한 협상과 설득으로 얻어낸 것들입니다. 2024년은 김포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4년이 김포의 묵은 과제를 해소하는 신나리를 찾고 그 시작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면 2024년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마음 편히 출퇴근할 수 있는 김포,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김포를 위해 새해에도 쉴 새 없이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김포의 교통 인프라 개선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발전하는 도시 환경에서 교통 문제 해결은 제1의 과제입니다. GTX-D 서울 직결, 5호선 김포 연장, 2호선 연장 하나하나 챙겨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 전은 늘 김포 시민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김포의 발전은 앞에 그 어떤 정치적 술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하루속히 풀어가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기대되는 김포를 만들기 위한 2024년 희망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변화하는 김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김포의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자 또 의회에서는 부의장을 맡고 있어서 제 지역구는 고촌 사업 풍무입니다. 대략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고촌은 이제 4만 8천 명, 그 다음에 풍무동 6만 명, 또 사호동은 2만 4천 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 앞서서 우리 김정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마 그 민생 현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뭐 민생이자 또 전체적으로 김포의 현안인데 5호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서울 편입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중에 질의응답 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병수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게 말씀드리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5호선에 대한 것도 노선 확정에 대해서 작년 8월 달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미뤄졌고요. 12월 달에 하겠다라고 또 얘기했는데 또 해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5호선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소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통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들을 선출직들과 같이 공유하지 않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또 서울 편입에 대한 것도 얼마 전에 데일리안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총선 전에 투표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속한 빠르게 뭔가 서둘러서 졸속 행정으로 빚게 된 문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김병수 시장은 좀 더 정확하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또 행정, 시정에 대해서 또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5분 발언 작년 정리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김포의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왜 이렇게 대폭 축소가 됐는지에 대해서 시장은 입장을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기업 지원에 대해서 기업 지원과 예산들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24년도에 강구해 나갈 것인지 입장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교육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대폭 깎였습니다. 기부의 가장 교통 다음으로 중요한 현안이 교육 문제인데 교육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24년도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춰서 또 입장을 또 조금 더 정리해서 강하게 저희가 주장할 것 주장하고 또 대안들을 내세울 것은 내세워서 24년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의 모의고입니다. 예, 저는 준비한 내용을 간략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입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12띠 중 유일한 상상의 속 동물로 힘과 행운을 상징합니다. 2024년 청룡의 해 김포 시민의 모든 가정 내에 부와 행복, 행운을 뜻하는 청룡의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은 시민의 발인 김포 골드라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해입니다. 혼잡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김포 시민을 위해 민선 7기부터 완화 정책으로 추진했던 차량 증가 결실을 보는 해이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골드라인 1기 민간 유탁 운영이 종료되고 2기 민간 유탁 업체 선정과 인계가 진행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24년 올해 준비 정도에 따라 29년까지 김포 골드라인의 운영이 좌우될 정도로 중요한 해입니다.
철도 교통은 시민의 발로서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시장의 독단으로 결정돼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그간의 진행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새해에는 시민의 목소리와 명령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와 공공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함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혼잡도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 그리고 현장 노동자의 고용 불안으로 김포 골드라인을 떠나는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 등 공공성이 지켜지는 골드라인 민간 유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지난 연말 김포시 10대 뉴스를 보면 첫째, 광풍으로 몰아친 김포시 서울 편입, 둘째, 희망 고문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세 번째, 김포 골병라인 김포 골드라인의 불명예, 네 번째, 논란만 키우고 있는 인하대 김포 메디컬 컴퍼스였습니다. 23년 김포시 행정을 바라보면 예측성도 타당성도 없는 진행과 결과였으며 행정이 선동 정치로 전락했습니다. 24년 새해에는 행정의 변화를 주도하고 청룡의 기운으로 김포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당원분들과 김포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새해에 더 노력하고 성장해서 채워 나가겠습니다. 4월 10 총선 승리로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만 의원입니다. 예, 김기남 의원입니다. 저는 김병수 민선 8기 시작돼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좀 멈춰져 있는 공영 개발에 대해서 좀 지적 좀 하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1년 7개월 동안 사실 공영 개발이 거의 다 멈춰 있던 건 아마 여기 계시면 더 이상 설명 안 될 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멈춰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영건설이 지금 주관사로 있는 걸포 4지구 그리고 출자사로 있는 풍무역세권 여기가 지금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좀 염려가 되고요. 걸포 4에는 스타필드와 그리고 중학교 신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주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운양동과 장기동 그리고 김포 본동에는 밤이라크 문제가 시급해요. 근데 걸포 4 같은 경우는 걸포 4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차질 없이 이게 진행이 됐으면 27년도 준공이 돼서 2028학기부터 학년도 학생들을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27년 준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태영건설의 문제를 정말 더 힘들게 하고 있고요.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출자하러 있지만 다들 알지만 인하대 문제가 사실 되게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정하영 시장 시절에 MOA까지 됐던 것들이 지금 김병수 시장 임기 내에서는 사실 서로들 이제 책임 회피만 하고 있지 그 시간 동안 된 게 없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날 지금 정석 인하재단 이사회에서 5,310억에 대한 투자 의결을 한 뒤로 지금 김포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내놔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걸포 4지구와 지금 풍무역세권에 대한 이런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편입에 사실 김포시 행정이 모두가 그동안 집중돼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시 편입 편입권이 투표하는 것이 이제 행안부에서 뒤로 이제 지금 미뤄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김포시 행정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이런 도시 공영 개발에 지금 제대로 좀 노력해 주실 거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과 같이 도시환경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걸포 4지구와 풍무역세권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매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고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더 잘 수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참석해 주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고 예, 네, 김포인 뉴스 최국 기자라고 합니다. 뭐 그냥 큰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한데 각 지역별로 지금 단체장하고 국회의원들의 당적이 달라서 뭐 어느 뭐 시장은 국민의힘, 뭐 또 국회의원들께서는 뭐 민주당, 그래서 지금 엇박자가 나고 지역 발전에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저해가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또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김종인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 발전에 저해라기보다는 우선 저는 뭐 서로 이 지방 권력, 지방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과 또 국회의원이 당적이 다르다 보니까는 사실 좀 협조가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시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시의 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광현 의원이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애로사항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은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의 또 서로 견제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종합적으로 서로들 그 지역의 현안을 놓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중앙정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거는 같이 협력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김포의 중요한 현안들은 결국은 김포 시민들을 중심으로 두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6개월 됐는데 협치라는 거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우리 김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을 운동의 박성욱입니다. 네. 과거 이제 그 정치 형태를 보면 어쨌든 국회의원은 중앙정부 예산이라든지 입법의 위주로서 이제 역할을 했고 네. 또 시정부는 또 시자치적인 부분에 또 운영을 하는 게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정부 뭐 시장님께서 중앙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이 다르더라도 이제 의원님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하고 협조를 받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같이 좀 협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방금 질문 답변은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줬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가서 소통을 잘하라는 거고 또 이 기초단체장은 지역의 행정을 잘 하면서 이 중앙정부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도 소통하는 그런 체계를 사실 좀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이 다르다 보니까는 지역에서조차 이게 서로 너무 견제를 심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오랜 특히 우리 김포에 필요한 교통 문제라든지 병원 문제라든지 이 교통을 제외한 여러 인프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여러 기관들을 거쳐서 사실은 그게 시장이 누가 되든 국회의원 누가 되든 여러 기관이 흘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분절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잘된 부분들은 이어서 가야 되는 거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오히려 김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잘 되지 않아서 뭐 예를 들면은 과거에 우리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하고 소통을 해서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었고 또 성과도 있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곧 이제 4월이면 다시 이제 다시 총선이 있고 그러면 어떤 재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네. 분명하실 것이고 네. 그럼 시장도 남은 임기가 지금 이제 한 계속 네. 한 2년 이상 남아 있으니 그렇죠.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하철 5호선도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그럼 민주당이 그 예타 면제를 했으니 그러면 어쨌든 절차상으로 좀 더 신속해지겠다. 뭐 5호선이 김포 시민한테 유리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들 시민들 공통적으로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당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결국은 시민들이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또 계속 정치를 하실 것이고 네. 그럼 계속 이런 상황이 스탠스가 유지된다 그러면 어떤 뭐 대안이라든지 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고 저는 뭐 노동운동을 할 때도 노사정이 적이 아니다. 서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서로 밀당은 할 수 있지만은 조금씩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전진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듯이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여야가 서로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그 대다수 시민들이 이제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론조사에 보면. 근데 지금 경기도 분도에서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지사님께서 상당히 최우선 순위로 경기도 분도를 좀 주장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약간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주장을 내고 있는데 그 만약 의원님께서는 당은 민주당이시지만 네. 김포 시민들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희망하신다면요 의원님은 어떤 당하고 어떤 좀 다르더라도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인지 예, 저는 뭐 우리 김포 시민이 다수가 원하는 그런 서울 편입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김포 시민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오해될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당내에서 당론으로 뭘 채택해서 진행을 하는거나 그런 게 아니라 김동연 지사는 김동연 지사대로 공약을 내고 도민들한테 선택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김포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김포 시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들이 사실은 아주 묘한 시점에 이렇게 터뜨리듯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우리 김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게 우리가 불이익이 있는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성을 갖고 서울 편입 논의를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영역도 진행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김포 시민들이 서울로 편입이 됐을 때 뭔가 기대 편익이 높아지고 후생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 지금 제가 이 법안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에요. 이게 뉴시티 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위원회에서 이 법 가지고 한 건데 여기 내용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지방세가 2,500억 이상 줄어든다. 재산세가 700억 이상 줄어든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도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그 12개 분야 42개 항목이 이제 김포의 행정사무가 서울시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했었었죠. 근데 여기에는 그거를 6년간 유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3,500억 정도가 매년 이제 서울시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 김포에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김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한 것은 교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기대와 다르게 오세훈 시장이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체제로 있으면은
서울시는 2km에 대해서 60%만 도시철도로 60%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지금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돼서 김포구가 된다면은 22km에 대한 6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는 뭐 언론 기사로 다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이점들을 시민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런 게 나온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네. 네. 그 DJ 통과가 됐는데 5호선 예타 면제가 의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그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그냥 뭐 소위만 통과되고 소위만 네. 통과됐는 게 사실 네. 그날 일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10시부터 저희들 이제 소위가 있었었는데 소위가 열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후 4시까지 기다렸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부를 통해서 다른 대안을 내겠다 그랬는데 다른 대안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4시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우리 단독으로 열겠다 해갖고 통보를 했고 단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을 했던 거죠. 의결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상임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는 아시다시피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야 그 안건이 올라올 수 있는데 위원장이 국민의힘이고 또 그 여당 의원들께서 이거는 그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서울 편입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오세훈 시장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었었고 우리 김포에 정말 그 절박한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해줄 의지가 있다면은 이거는 처리를 해줬어야 된다. 그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접경 지역에 인구 50만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철도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해당되는 지역이 우리 김포와 파주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서울 편입에 대한 진정성도 보여줬으면 좋겠고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을 국민의힘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혹시 다른 그 추가해도 될까요? 예. 그 역세권 인하대 병원이 만약에 이제 계속 이렇게 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집행부 쪽에서 뭐 우리 시하고 이제 그 도시공사랑 뭐 미락이든 뭐 아무튼 결정선이 계속 미뤄진다. 무한정 늘어질 수가 있는 건지 뭐 거기 어떻게 해당 아까 발언하신 김기남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게 인하대 병원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다 아시겠지만 그 인하대 메디컬 센터가 들어와서 대학 병원과 대학교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통에서 사업 이거를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는 거는 대학 병원을 해준 게 아니고 대학교와 병원이 함께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 3월달에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1,600씩 분담하기를. 근데 이거를 지금 도시공사 사장이 바뀌면서 이거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180도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계속 그 서로 간에 그 언론상으로 사실 핑퐁 게임을 하다가 지금 인하대 병원을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5,310억을 의결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저희가 첫 회기로 시작되는데 업무 보고가 시작되는데 그때 관련해서 좀 강력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포뉴스 최우리 기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질문하신 거 연관해가지고 네. 아니요 저기 김지영 의원님께 네.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관련해서 그 홍철호 의원께서는 그분이 어디 그 인터뷰 중에 말씀하시기를 그건 법안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뭐 정부나 기재부의 권한이다.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서 진행할 부분인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그 건건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예타를 면제해주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법안 처리 사항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이거나 결정 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예. 국회는 분명히 입법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하는 걸 갖고 뭐 본인도 국회에 도전을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제가 예타 면제를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서명운동까지 벌였던 이유는 단순하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 공사를 빨리 당기기 위한 이 안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경제성이 잘 안 나와서 그동안 5호선이 4차 철도망 계획에 그렇게 추가 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그 전에 반영이 못 됐던 이유는 경제성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면은 경제성이 안 나오더라도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저쪽에 지금 그 신도시 지금 제2 컴팩트 시티를 정부에서 발표한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계속 지금 정상 궤도를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또 뭐 부동산 경기의 침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령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면은 경제성을 거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경제성이 안 나오더라도 예타가 면제가 되면은 할 수 있다. 그리고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공기를 당길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예타 면제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매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그 5호선 연장 노선 발표에 대해서 네. 그건 만약에 국토부든지 기획예산처라든지 경제성을 따졌으면 그 경제성 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부터 10월 계속 연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 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이게 무슨 정치적인 논리로 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정치적 그런 논리로 것들에서 하고 있죠. 네,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021년 6월달에 그 4차 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되고 7기 민선 집행부에서 연말에 5호선 연장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7기 시장이었던 정하영 시장에게 또 대강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우리 김포시만 용역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김포시만 용역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인천은 인천대로 용역을 해갖고 결과적으로 그 노선을 놓고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 시장이 그걸 받아들였고 대강위에서도 그걸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청과 합의를 해서 용역을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민선 8기가 되면서 양쪽 다 시장과 구청장이 바뀌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 용역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왔고 작년 2월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용역이 스톱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인천은 짧은 기간 6개월짜리 용역을 줌으로써 결국은 다른 노선이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대강위에서도 처음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김포시안은 경기도를 통해서 대강위에 제출을 했고 인천시안은 제출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김포시안으로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양쪽 지자체 간 그것도 같은 국민의힘인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죠.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받게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추가로요, 어머님은 그 5호선 연장부터 네. 말씀하신 거예요. 인천에 어차피 제가 인천시로 출입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인천 5호선 지금 이렇게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인천시 안으로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발표를 계속 놓치는 걸로 저는 지금 듣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인천시 안으로 결정이 된다면 의원님 입장에서 김포시에 어차피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어떻게 지금 이번 달에 발표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총선 전에는 이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는 아마 지금 인천시 안으로 거의 유력한 이쪽으로 지금 계속 딜레이 있거든요. 저 의원님도 많이 뭐 대강이 만나시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정치적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근데 어떻게 보면 김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인천시안은. 그거에 대한 이제 의원님의 앞으로의 전략이나 뭐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뭐 전략을 지금 여기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고요. 저는 김포 안으로 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선이 원래 그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했던 안이 우리 김포시의 안이 된 거예요. 그 안은 결국은 우리가 차량 기지를 김포에 받겠다는 전제가 있었고 또 그 논란이 됐던 금폐장 문제, 금폐장을 우리 김포에서 받겠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2 김포 한강 신도시인 컴팩트 시티가 발표되면서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기를 거기에서 나온 재원 1조 원을 여기에 태우겠다. 그러면은 김포시가 돈도 되고 또 그런 혐오시설들도 받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 우리 김포 시민들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 노선이 사실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김포뉴스 최근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김병수 시장의 주장과 김포시의 주장과 거의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요. 제가 들었을 땐 그런 생각인 거고.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불편하시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김포시 갑을 당협 국민의힘 갑을 당협 위원장들께서는 7월인가 말씀하시기를 인천시안이 될 경우에는 모든 선출직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같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발언을 철회하고서는 철회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발언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답변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정치인이 스스로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뢰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출마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건 뭐 본인 판단이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본인이 누가 그걸 하라고 시켜서 그 발언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그 발언을 했던 거고 그것도 그때 기자회견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준 부분들이 있어요. 뭐 프랭카드도 여러 가지 붙였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국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혼란을 줬었다. 그리고 8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 9월에 발표하겠다, 뭐 서울 직결 아니면은 불출마하겠다, 뭐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는데 그 말에 대한 가치는 본인들이 지킬 때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연락되긴 한데요. 혹시 뭐 다음 총선에 의원님 말고 다른 뭐 보존자라거나 뭐 없을까요? 지금 뭐 알겠어요? 등록하신 분도 있고요. 있습니까? 지금 뛰는 분도 있고 아직은 뭐 또 시간이 있으니까는. 네. 의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좀 헷갈리는 게 좀 이제 사거리 보면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요. 플래카드에 이제 뭐 절차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 정치인은 어쨌든 또 시민들한테 희망을 줘서 또 희망을 갖게끔 해서 또 한 역할도 정치인의 역할은 당연히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 과정의 투명성 그런 것을 지적하셨지만 지금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지금 예를 들어서 김포가 서울 편입된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좀 이 자리에서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편입에 관해서요. 서울 편입에 관해서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계획이 되거나 준비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이 인근의 수많은 지자체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의견, 저는 뭐 우리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그 길로 나서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그냥 우리 김포시에서 던진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특별법이에요. 이 특별법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김포가 갖고 있던 지위들, 권한들 이런 부분들을 6년간 2025년부터 이 법이 통과되면은 2025년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 법이 사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년 뒤에는 김포시의 권한들이 줄어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정성을 갖고 하려면은 좀 용역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장단점을 갖고 주민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내 편만 참석시켜서 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토론에 참석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정말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아 내가 서울로 편입하면 좋겠구나 이런 판단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어쨌든 김포의 갑을 공약 이제 원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두 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바깥에 있는 카드는 어쨌든 국민의힘 시장님께서 김포가 서울 갔으면 편입돼서 좋겠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지금 미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입법에 관한 부를 만드는 거죠. 김포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김포에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에서는 그냥 이런 그 당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 플랜카드를 붙였지만 아까 우리 오광현 부의장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한 언론 매체에서 행안부에서 2월까지 주민투표는 물 건너 간 걸로 이렇게 보도를 했고 이건 선거가 총선이 끝난 뒤에 선거가 없는 해에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주민투표가 다 끝났다고 해서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은 경기도에서는 놓아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답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을 진행하는 것 같으면은 김포시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게 맞을 거고요. 저희들은 입법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서로들 그 이견들을 좁히기 위해서 같이 저는 뭐 처음에 벌써 민선 8기 출범할 때 우리 김포의 여야 의원들, 시의원들, 뭐 자치단체장, 도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같이 좀 김포시 발전을 위한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회의가 한번 열렸었지만은 첫 회의는 그냥 그런 네이밍만 하고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행정구역 개편하는 데서는 국회에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거 정부 입법이 있을 수 있고 의원 입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은 의원 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 또는 이제 의회의 동의죠. 그러니까 김포시 의회에서 동의를 하든 김포시 주민이 동의를 하든 그리고 그 어느 지자체 단위까지 동의를 할 것인지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대구시에 편입된 군의군의 경우에도 군의군 의회, 제가 알기로 군의군은 의회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도 의회에서 있어서는 아마 찬성이 없었습니다. 찬성이 안 됐는데 행안부에서 반려해서 동의를 구하도록 해서 경북도 의회가 추후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 대구시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그 법안 이제 통과의 요건을 갖췄지만 그 법안 또한 1년 동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행안이
소관 부서인 행안위에서 군의군 통합에 대한 행정개편 조직법을 통과시킬 때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의원이 1년여 동안 반대했기 때문에 이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법이다라는 식으로 그걸 법안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결국 군의군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어떤 이제 입장인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국회와 더 나아가서 시도 의원들, 기초의원, 강력의원, 국회 각 단위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주십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인하대 건과 관련해서 김기남 의원께서 조금 더 보완하도록. 예. 그 인하대 병원, 인하 메디컬 센터가 지금 아까 두기래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언제까지 대체 김포시에서 내놔야 되냐고 크게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원래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 시책을 2024년 1월 1일부로 발효를 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17개 광역시도에 그 관련해서 계획을 내라고 그랬는데 경기도 포함해서 6개 지자체만 지금 냈어요, 결과물.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이거를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올해 8월까지 이거를 보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이거 지금 정선 인하 재단에서 5,310억을 투자 의결을 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는 올해 8월까지는 이거에 대해 답을 정확히 내야지만 지금 이거를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8월달을 넘어가면은 김포시에서는 고양시와 김포시가 지금 하나의 번역을 못 했기 때문에, 고양시는 지금 14,500개 병상이 있고 김포시에는 5,400개 병상이 있어요. 김포시는 대학병원 못 들어옵니다. 지금 인하대 어떤 관계자가 기자 인터뷰에 보면은 이 기본시책 발효되더라도 자기네들이 이거를 보건복지부 설득할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책임한 발언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김병수 시장과 이영욱 사장이 인하대 병원 관련해서 정치적인 행위보다는 시민의 이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리셔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3기 병상공계획 같은 경우는 작년 내년까지 일단 기본 시책 자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의견을, 광역시도 의견을 다 받아서 이게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김기남 의원 말대로 6개 시도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쪽에서는 아마 의견을 제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이제 핵심이 1인당 병상 기본 숫자, 1인당에 얼마의 병상 기본이 있고, 그것도 상급 병상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또 요양 병상과 또 일반 병상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하는데 그게 진료권을 먹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 경우에는 진료권이 고양하고 같이 묶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고양의 병상 수가 많기 때문에 같은 진료권에 병상이 오버되게 되면은 여기에 상급 병상이 대학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병상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병원 측하고 이 문제도 굉장히 긴박했던 부분이고, 제가 어쨌든 추가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경기도에서는 김포시의 이 권역 중진료권입니다. 권역을 좀 나눠달라. 김포시는 별개로 고향과 분리해서 해달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저희들 좀 담당자로부터는 제가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기 병상 기본 계획이 만약에 고향하고 묶이게 된다면, 그게 8월에 확정이 된다면은 이후에 우리가 상급 병상이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김포는 어려운 여건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김주영 의원님께서 재선이 만약에 되신다면은 먼저 김병수 시장께 전화를 직접 하셔서 밥 한번 먹자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도 하고 제가 수탁이 했죠.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요? 제가 수탁이 했죠. 아, 그러십니까? 근데 만나시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아, 좀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시나요? 시장으로서 그쪽 당의 입장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는 우리 김포의 메디컬 센터를 조성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거는 확인을 했고 변함이 없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김포시가 어쨌든 서울 지하철 5선이 들어오던 뭐하던 현실적으로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조금 좀 대안으로 지금 이번 작년부터 했던 것이 이제 김포에서 계하산역까지 공항까지 전용차로 이제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강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버스 올림픽대로 이제 전용차로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를 대안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문제는 며칠 전에 진성준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이시죠. 그분이 그 올림픽대로 그 설치를 원전을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반대 나왔거든요. 혹시 그 점 알고 계신가요? 저는 뭐 지금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러나 그건 뭐 진성준 의원이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5호선 관련해서도 그 검회장 이야기가 진성준 의원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진성준 의원하고는 뭐 수시로 만나고 대화를 하니까요. 진성준 의원은 김포시로 자기는 가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영역했을 때 영역 결과는 발표를 안 했지만은 강서구 동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로 검회장이 가기로 돼 있었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그 때문에 며칠 전에 네. 그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할 때 서부권 교통 대책으로 해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BTX 노선을 당산역까지 설치하는 그 로드 지퍼를 통해서 가변 차선을 만드는 거죠. 그것도 그 국가 계획에서 발표를 한 거고, 여기 신곡 사거리에서 계화동로를 거쳐 김포공항까지 가는 버스 전용 차선도 김포시에서 7기 민선시장 때 그걸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반대를 해서 사실은 안 됐었는데, 작년 4월 11일 날 3명의 질식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태원 참사들 다들 생각났겠죠. 책임 소재가 우리한테 올 것 같다니까는 한 달 만에 공사가 끝나서 그 전용 차선이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그 강서구 의원께서 어떤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 제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제가 그 우리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서울시로도 요청을 드렸었고, 지하화 또는 이제 올림픽대로 옆에 한강 노량대교처럼 다리를 덧대서라도 적어도 여의도까지는 차선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지하철 문제만 갖고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제 컴팩트 시티가 들어왔을 때 지금보다도 올림픽대로가 훨씬 더 혼잡할 거고, 앞으로 우리가 2035년에 목표가 73만 도시입니다. 그때 가면은 이 올림픽대로가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 지금도 5시 50분 뭐 6시 이 정도 넘으면은요, 서울 가는 길이 막혀서 1시간 반, 2시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게 모든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거라도 좀 해야 된다. 다른 지하화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게 하기 전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뭐 앞으로 계속해서 요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도와주시죠. 예. 혹시 이제 우리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김기남 네, 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그 지하철 5호선이나 지하철 2호선이 들어오면 최소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70번 버스라든지 이런 게 사실 효율적인 방안은 아닌 건 아실 거예요. 저는 작년서부터 지금 의원님께 좀 제안드려서 지금 사실 올해 12월 달에 GTX-A가 파주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지금 임시 개통이 돼요. 삼성역까지는 그 추후에 2028년도 개통이 되고요. 지금 강 건너 킨텍스역까지 김포에서 가면은 1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거기서 환승을 하게 되면 서울역까지 18분에 도달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작년서부터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드렸고 관련 부서에 말을 해서 김포 본동에서 지금 그 일산역을 건너서 킨텍스역까지 가는 그 버스 노선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의원님께 대강에 말씀하셔갖고 지금 그 버스 노선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천 1호선이 그 검단 신도시로 들어오는데 101, 102, 103역이 신설이 됩니다. 감정동 그 홈플러스 앞에서 102 역사까지가 거리 차선 그 신규 노선이 지금 올해 9월달에 그 감정동에서 검단 신도시로 가는 그 도로가 새로 뚫리거든요. 글로 해서 가게 되면 2.5km 버스가 닿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 대중교통과에도 그쪽으로도 지금 이제 102 역사로 버스가 2.5km 가게 되면 102 역사에서 이제 그 인천 1호선을 타고 계양역에 가서 그 인천 공항철도를 타게 되면 또 손쉽게 서울역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포시가 사실 10년 안에 어떻게 이
그 인구는 증가하고 이 교통 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가라는 사실 그런 고민을 정말 저희 당내에서도 의원님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은 이 두 가지 노선을 그 개통 그 GTX-A와 그리고 인천 1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노선을 반드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는 대왕리에 M버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는 경기도의 광역버스를 의원님께서 직접 김동영 지사 대왕위원장한테 건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 참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5호선 연장 문제가 노선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굉장히 좀 저도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 CES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그 전시회에 인천시장과 김포시장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좀 합리적인 대화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4차 철도망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진행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5호선 연장에 대한 용역도 진행이 돼서 작년 2월에 사실은 끝나는 그런 계획이 되었었고 골드라인에 전동차 12대 투입하는 문제도 그 당시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GTX-D 노선 우선 서울역까지 가는 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인천 2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디지만은 이렇게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됐던 게 중요했다. 그래서 그 신곡사거리에서 공항까지 가는 버스 전용 차선도 생기게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대강위 위원장한테 또 국토부 신임 장관한테도 요구를 했습니다. 올림픽대로에 그 BTX 버스 전용 차선을 빨리 좀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더디지만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GTX-A 노선에 닿을 수 있는 광역버스 이 부분도 빠르게 좀 추진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교통 지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2024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포시각 선출직 신년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